EU가 소개한 오염제로 정책의 계층 구조는 오염제로 전략 실행을 위한 환경관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원칙은 사전 예방 원칙, 환경 피해의 우선적이고 근원적 시정, 오염 원인자의 비용 지불 등이며 투명성, 책임성, 참여 기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U의 오염 제로는 인간 건강과 자연 생태계에 해로운 것 없이 자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한계 내의 독성 없는 환경 상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인 EU 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산업시설, 환경 매체 부분에서의 오염 예방과 정책 개선에 대한 행동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책 활동은 단순한 정책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을 전략화하여 하위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을 담아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각각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계획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U는 리치라는 선도적인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화학물질 생산량이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에 화학물질이 더 많이 사용되면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EU는 코비드-19 대유행을 통해 경험한 전례 없는 공중보건의 위기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중보건용품의 화학물질 사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중요한 만큼 더 안전하고 더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EC는 EU 산업과 경제의 근간인 동시에 인간 건강과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인 화학물질 부분에서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CSS 정책을 추진하여 오염제로 전략에서부터 생물다양성 전략, Farm to Fork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EU 산업 전략,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약품 전략, 수소 전략, 배터리 이니셔티브 등 하위 정책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CSS 전략에서 강조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화학물질 정책을 SSC 정책이라고 칭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 이행 차원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과 연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 기업에서 기업 경영 이념 및 목표와 연계한 탄소 중립 선언과 ESG 경영 방침 적용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SSC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례로 환경부는 화평법을 근거로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고 건강한 녹색화학 사회로 전환 준비 등 관련 계획을 수립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15년 수행한 기술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체물질 기술개발, 관련 물질 정보 DB 구축, 녹색화학에 부합하는 화학물질 평가 기법 및 인식 제고 방안 연구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국내 녹색화학 관련 정책은 대체물질 및 관련 기술 개발과 화학물질 위해 저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경향이 있고 현장에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이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고려까지 확대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화학물질 오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화학물질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위험에도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주변의 모든 물질들이 유해하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환경이랑 같이 공생을 해야 한다면 만드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좀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이랑 뭐 기후 변화 이런 게 다 연관이 있다고 들어서 뭐 화학 물질도 그래서 더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탄소 중립 개념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편이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EU 그린딜과 같은 화학물질 관리 전략 및 정책의 수립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전략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감대가 비교적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SSC를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급진적인 정책 도입보다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수위를 조절하며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높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국내 SSC 관리 추진 시 국내 여건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국내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평가 체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존 평가 체계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SSC 관리를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SSC 전략 수립 및 관리 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및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저감, 자원순환 등 일부 분야에서 SSC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으나 준비 수는 평가 요소 간에 격차가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일부 업종 및 물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SSC 관리를 위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물질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대상 기술 및 물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SSC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경우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등의 관련 조항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국내 SSC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SC 이행을 위한 평가 기법, 진단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SSC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및 위해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정보 확보 및 인프라를 마련하고 SSC 및 환경 매체 관리와의 연계를 위한 오염제로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